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 여러분들과 또 이 공사와 관계를 갖고 같이 사업을 하시는 여러 기업인들 그리고 유관기관 주요 인사분들 앞에서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제목은 이렇습니다. 뉴노멀과 기업 성장의 새 이론. 그래서 부제로 ESG를 중심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세계 경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도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그 중심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심 중에서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른바 ESG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ESG를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또 이에 관한 전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하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그 순서는 우선 전통적 기업 이론을 한번 들여다보신 다음에 경제 환경의 변화와 그 새로운 요구가 무엇인가, 오늘날 특히 뉴노멀이라고 부르는 그런 새로운 현상이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좀 들여다보신 다음에 그런 가운데에서 ESG라는 새로운 개념이 출현을 했는데 그 내용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ESG 개념에 근거해서 우리가 우리 경제를 앞으로 성장시키고 더 살기 좋은 경제로 만들어 나아가는데 이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는가 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다음에 그 ESG 성공을 위한 10계명 이렇게 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드렸고 마지막 결론으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ESG라는 것은 E는 환경, 즉 environment, 여기서 따온 말이고 S는 social, 사회, 여기에서 따온 글자입니다. 그리고 G는 governance, 즉 지배 구조 이렇게 번역해서 씁니다만은 제 개인 생각으로는 지배 구조 하면 너무 센 표현이고 경영 체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거기서 governance 해서 G를 따와 가지고 ESG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해하시려면은 경제 원론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경제 원론 하면은 5가지 그 주요 제목이 있습니다. 맨 먼저 나오는 제목이 소비자 이론, 두 번째 나오는 제목이 기업 이론, 세 번째가 이제 정부의 재정 그리고 화폐 정책,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국제 부문인데 수출과 수입에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5째 부분이 성장과 그 분배 이론, 좀 동태적인 그런 측면을 보기 위해서 마지막 5번째 그런 제목을 다루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5개 주요 제목 중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업 이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업이라는 게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앞장서 있는 분야가 이 기업 부문이기 때문에 기업에 관한 그 다양한 이론을 잘 정리해서 이해하는 게 좋다 싶어가지고 경제 원론의 두 번째 부분에 기업 이론을 다루고 있는데 그 기업 이론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기업의 목적이 뭐냐? 기업의 목적 함수를 맺는다면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 이제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기업은 그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그 기업의 소유주 또는 주주들의 그 만족도를 최고로 높이기 위해서 기업이 존재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른바 지금까지 전통 경제학이 다루고 있는 기업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윤이 뭡니까? 그 극대화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업이 시장에 자기의 물건이라든지 또는 서비스를 내다 팔고 그래서 이제 수익을 얻은 다음에 그거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지불한 여러 가지 그 비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원자재도 사오고 또 그 노동자도 채용하고 또 자본도 끌어들이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또 어느 자원도 또는 기술도 끌어들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것을 이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수식을 하나 썼습니다만은 이윤을 파이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수익은 그 가격 곱하기 수량입니다. 기업이 시장에 Q라는 수량을 내놓고 P라는 가격으로 팔았다 이겁니다. 거기에서 C라는 그 총 비용 이것을 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파생된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가격이라는 그 P, 수량이라는 Q, 그다음 비용이라는 C에 관련된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그 기업 이론을 이제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이제 경제학 이론에 할 것 같으면은 제가 이제 여기 20세기까지의 이론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지금도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이런 그 기업 이론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몇 가지 대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뭐냐면은 이 기업은 좋은 것만을 생산을 해낸다. 좋다는 것을 good이라고 영어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명사화 해가지고 s를 붙여가지고 goods. 그래서 좋은 것들, 즉 재화 이렇게 번역을 해서 씁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래서 이 좋은 것들을 소비자들이 희망하고 즐겨 사서 쓸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만을 생산해내는 것이 기업의 목적인데 그 구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즉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여러 가지 불필요한 물질들도 생산이 됩니다. 뭐 오염 물질이라든지 또는 뭐 쓰레기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생산이 되는데 그걸 bad라고 부릅니다. 그건 나쁜 거기 때문에 bad에다가 또 s를 붙여서 명사화했습니다. 그래서 bad도 생산이 되는데 왜냐하면 good를 생산하려면 필연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부산물로 생산하는데 이 기존 이론에서는 그 bad가 양이 별게 아니다. 무시해도 될 만한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전제하에서 이론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전제는 기업이 이제 아까 이윤을 극대화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이윤을 기업이 만들어내 가지고 그거를 아주 선한 방법으로 잘 배분을 해서 이 사회가 이윤을 만드는 것을 기업이 어떻게 처분을 하느냐. 이거는 선한 방법으로 생산 과정에 이제 동원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공평한 방법으로 잘 분배를 해서 그 사회가 뭐 평등한 사회로 이렇게 이어져 나갈 것이다 라는 전제를 또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그 사회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이제 그와 같은 전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전제는 이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소비자들, 생산자들, 모든 관계자들이 다 심성이 곱다. 즉 선한 것을 좋아하고 또 자비롭고 이렇다. 즉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또 전제가 있습니다. 이제 알프레드 마셜이라는 영국 경제학자가 일찍이 이걸 설파를 했는데 그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은 없다. 다 심성이 고운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만 참여를 한다.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 그 전제라는 게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업인들도 또한 마음이 고운 사람들이다. 즉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정도로 가는
그런 기업인들, 그리고 그 해당 국가에 뭐 법이 있다면은 그 법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기업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른바 기업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이제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또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쭉 발전이 돼서 1995년도에는 전 세계 경제의 그 흐름을 잘 운영하기 위한 WTO라는 국제 기구도 출범을 합니다. 이 선한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출범을 합니다. WTO는 World Trade Organization이라는 단어인데 세계 무역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20세기까지는 이런 대전제 하에서 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 자본주의 사회를 아주 정상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해왔고 별 큰 문제가 없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들어서 이제 그 세계의 그 경제 환경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전제가 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기업은 그 재화를 즉 구스라는 것을 생산하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염물질이라든지 또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부산물로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그 양을 거의 뭐 무시해도 괜찮았습니다. 이거 좀 쓰레기 좀 나오면 뭐 치우면 되지 뭐. 그 오염물질 나와? 그거 뭐 관리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는 대기 오염이라든지 수질 오염이라든지 그런 생산 활동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자연 파괴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그 자연의 그 다양성이 무너지는 문제라든지 심지어는 최근에 와서는 건 코로나19 같은 것도 이러한 그 자연 현상이 파괴되는 데에서부터 유래하지 않았느냐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이 이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그스에만 관련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전제를 했던 것이 많이 무너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이윤이 공정하게 배분이 된다. 뭐 이런 전제하에 우리가 그 경제 이론을 써왔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분배 과정에서 이른바 부익부 또는 빈익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고 따라서 소득의 불균등, 불평등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상당히 그 심각한 수준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말이죠. 또 기업들이 그 기업 경영에 임하고 있는 사회가 이제 그 모양을 바꾸고 있다 또는 많이 바뀌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선 그 뭐 코로나19 때문에 나타난 그 팬데믹 현상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재택근무 같은 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보와 빅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게 시장의 정보가 순식간에 모든 관계자들한테 이제 전달이 되는 그런 새로운 환경을 우리가 맞고 있는 겁니다. 또 위생에 관한 환경이 오염되고 뭐 여러 가지 또 코로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우리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의 그 위생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뭐 챙기는 게 그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돼요.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 이런 거를 사람들이 염두에 두게 됩니다. 미니멀 라이프라는 게 이제 뭔가 뭘 극대화하고 말이죠. 뭘 과욕을 부리고 뭐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내 형편에 가장 적당한 수준의 뭐 소비 행위 또 여러 가지 그 기업 행위도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과 딱 맞는 그런 기업 행위로 전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심지어는 최근엔 소확행이라는 그런 단어도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작지만 나에게 확실하게 행복을 갖다 주는
그런 경제 행위가 정답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자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뭐 소득의 극대화, 이익의 극대화 이런 것보다는 나누고 공유하고 그 다음에 서로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더 나은 해법일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그 마인드가 바뀌어가고 있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모습도 그만큼 바뀌어가고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이 변화하는 것에 대한 그 기업인들의 이 촉감도 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현상을 이른바 뉴 노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세상의 그 가치 기준을 좀 달리 해야만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ESG라는 개념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일찍이 19세기 말, 20세기 말입니다만은 1987년도에 UNEP 이게 그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제 앞장서고 있는 UN 기관입니다. UNEP가 주동이 돼서 이른바 브런트란드 보고서라는 걸 내놓는데 이 브런트란드 보고서에는 이제 우리가 뭐 소비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기업인들도 지속 가능한 발전, 기업 자신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국가도 그렇고 세계 경제 전반을 봐서도 이제 지속 가능한 그런 발전 전략을 모두들 생각을 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기업인들도 이제 환경적인 분야, 그 다음에 사회적인 그런 분야, 그리고 윤리적인 분야 이런 데 대해서 어떤 그 책임감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만 이 경제를 앞장서서 리드하고 있는 그 기업인들이 이제 세계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런 그 유엔 기관이 선도에 서가지고 이제 기업 평가의 방식도 좀 바꿔야만 되겠다. 과거에는 어느 기업이 잘하는 기업이냐, 성공적인 기업이냐 여부를 판단할 때 이제 그 재무적인, 그 숫자적인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만, 그것 말고 이제 비재무적인 평가, 즉, 그 자연 환경에 대해서 이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윤리에 대한 강력한 어떤 결의가 있느냐, 그리고 또 이 기업 나름대로 이 사회를 위해서 선행하고 있는가, 이건 다 이 재무적인 요인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런 비재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그 기업을 평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이 시작이 된 겁니다. 기업의 목적이 이윤 극대화라는 게 뭐 20세기까지의 어떤 목적이었다면은 이 새로운 시대에 와서는 이윤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하여 이런 지구도 생각하고 인류도 생각하고 또한 기업의 그 자세도 우리가 걱정을 해봐야 되는 그러한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어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기업의 그 목적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ESG 개념을 더욱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그 환경도 생각하고 또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업을 평가할 때 좀 큰 시각으로 평가를 하자. 그래서 지구 전체를 우리가 염두에 두자. 이 지구 전체가 아주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유지가 돼야지만 인류가 잘 살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일단 본 다음에 그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인간 사회, 인류를 좀 보자. 그리고 그 인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자. 그래서 크게는 지구, 그 다음에는 조금 작게는 이제 인류, 그보다 조금 작게는 기업, 이런 3단계로 평가를 해보자. 이런 비전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구에 대해서 걱정을 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그게
환경 아니겠습니까? 지구 환경. 거기에서 E가 나온 겁니다. environment. E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인류를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단계 인류를 생각할 때 맨 먼저 나오는 단어가 이제 사회입니다. 사회. 인류가 살고 있는 그 사회적인 현상. 그래서 social, 거기에서 S를 따온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인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 운영의 방식이 뭐냐, 운영 체제가 뭐냐, 그런 이제 뭐 지배 구조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경영 체제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만 그게 governance입니다. 영어로 governance. 그래서 G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ESG인데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저는 지구를 먼저 생각하고 인류를 생각하고 기업을 생각해라. 그러면 ESG가 바로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환경에 대해서 어떠한 그 역점 사항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느냐. 이제 그걸 보시겠습니다만은 우선 기업이 말이죠. 기후 변화를 염두에 두고 탄소 배출 같은데 과연 우리 기업은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느냐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그리고 그걸 스스로 재보려고 애를 썼느냐 여부 그 다음에 그 환경 오염을 규제하기 위해서 기업 나름대로의 어떤 그 메커니즘이 있는가의 여부 그 다음에 생태계를 유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기업 자체로서 어떤 방침이 있느냐 그리고 그 폐기물 관리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잘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 기업이 에너지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그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일수록 그 오염물질을 많이 발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에너지 효율성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기업이 이제 원료를 구매하고 뭐 원자재를 사들이고 할 때에 그 구매 과정, 그 조달 과정, 이것에 있어서 그 환경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느냐.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어떤 부속품 만드는 공장, 값이 싸다고 해서 그냥 그런 그 공장 제품을 그대로 갖다 쓰느냐. 아니면은 그 공장에게 그런 식으로 오염물질을 너무 발생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물건 못 사겠습니다라는 그런 경고를 바라면서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을 예리하게 챙겨보겠다라는 것이 E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S에 관련된 사항은 이제 뭐 그냥 소셜 이렇게 부릅니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단어를 만든다면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기업이 자기네들이 상대로 하고 있는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느냐 그리고 기업마다 그 뭐 요즘 빅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프라이버시 같은 거를 즉 개인의 사적 정보 같은 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거를 위한 어떤 기업 내에서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인권도 생각하고 성별 이와 같은 걸 다 염두에 두고 있느냐 이런 것이 기업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도와주고 있느냐 그 기업이 말이죠 그 기업이 이윤을 창출한다고 그랬죠 그 이윤의 일부를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과연 쓰고 있느냐 그리고 공급망을 이런 식으로 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느냐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유효한 공급망을 쓰고 있느냐 그리고 또 기업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업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와 같은 것을 챙겨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경영체제에 있어서의 G, 뭐 지배구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G에 관해서 그 회사는 뭐 이사회가 있고 감사위원회가 있고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이사회와 감사회의 그 멤버들을 정직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선출하고 있느냐의 여부, 그리고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여성 이사는 몇 명이고 여성 감사는 몇 명이냐, 뭐 이런 것까지 좀 챙겨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기업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로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혹시 뇌물이나 부패성, 그런 행동은 과연 없느냐. 그리고 또한 기업 윤리라는 것이 확실하게 내부적으로 갖춰져 있느냐. 그리고 이제 compliance라고 이렇게 영어를 썼습니다만은 이 준법 정신이 어느 정도 투철하냐. 그리고 그 기업이 이제 점점 커감에 따라서 시장에서 다른 기업들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 공정 경쟁의 그 의지가 충분하냐. 그 기업의 규모가 점점 커감에 따라서 이 시장을 독점하려는 그런 그 과욕은 혹시 없느냐. 이런 것들도 챙겨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ESG가 이제 이러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조금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포괄적이고 너무 그걸 어떻게 이렇게 일일이 체크를 하느냐, 거기 구체적인 방법은 없느냐, 이런 질문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2016년에 미국 보스턴에 있는 GRI라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Global Reporting Initiative. 이런 기관에서 경제, 환경, 사회 부문 세 가지 부문을 나눠 가지고 기업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엔 2017년에는 TCFD라고 Task Force for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 다시 말해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기업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거를 위해서 태스크 포스가 있느냐 말이죠. 그 일테면 그 특별 관리단이 있느냐. 그래서 기후 변화 관련 재무 정보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경영 체제,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운영, 평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그 기업 내에서 잘 되고 있느냐. 그걸 재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TCFD라는 곳에서 만들어냈습니다. 2021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1월 달입니다만 한국금융위원회하고 금감원하고 한국거래소 3자가 연합하여서 기업 공시제도 종합 개선안을 드디어 발표합니다. 그 ESG를 염두에 두고서 기업 공시제도를 새로이 고안해 보자. 그래서 그거를 실시하겠는데, 지금 뭐 당장 실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2025년서부터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그걸 의무화하자. 근데 모든 기업에 적용하는 게 아니고 자산이 2조 원 이상 되는 기업들에게 2025년서부터 실시를 하자. 그 다음에 2030년서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에 적용을 하자라는 것을 합의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1년이니까 이제 4년 후서부터는 이 ESG가 그냥 뭐 우리가 이거 해야만 되겠다, 뭐 당연하지, 이러한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당장 실천에 옮겨야만 되는 그런 아주 그 절박한 그런 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 발전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은 그 BRT라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Business Roundtable 이라는 아주 중요한 국제기구인데요. 여기에는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200대 기업들의 CEO들이 만나가지고, 야, 이 ESG가 이렇게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도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내놔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200명의 아주 최고의 미국 기업인들이 모여서 이와 같은 걸 만들어냅니다. 이 참여한 사람들이 아주 내노라 하는 그런 기업인들이에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그리고 애플의 팀 쿡, 그 다음에 GM의 메리 바라, 여성 회장이죠. 그 다음에 JP 모르간의 제이미 다이언, 역시 여성 회장입니다. 그리고 IBM의
지니, 로메티 이런 아주 최고의 기업인들이 200명이 모여가지고 결의를 합니다. 그 결의의 내용이 참 건전합니다. 그 이제 5가지로 요약을 해본다면은 우리는 고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공급자를 공정하게 윤리적으로 대한다. 협력업체들이죠. 협력업체들에서 대해서 공정하게 윤리적으로 우리는 잘 모시겠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 봉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주를 위한 장기적 가치를 창출한다. 이거 ESG가 당장 뭐 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기업의 아주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인류 사회의 안정적이고 그리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지구 전체의 건전한 그 유지와 그리고 환경 변화를 위해서 우리 기업들은 최선을 다한다 라는 것을 결의를 했고, 그 결의안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다 실려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고무적인 그 발전 상황은 2019년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냈습니다. ESG from A to Z. ESG의 모든 것. 그래서 아주 소상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아주 중요한 보고서를 발표를 해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그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MSCI의 지표를 응용했습니다. MSCI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약자인데, 모건 스탠리라는 기업 아시죠? 미국의 아주 유명한 투자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실시한 그 ESG 점수 그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BO에서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본 결과 ESG 점수가 높은 상위 20% 기업하고 ESG 점수가 낮은 하위 20% 기업들을 비교해서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 즉 기업 가치 평가, 그 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이걸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기업의 사이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ESG의 점수가 높은 기업하고 낮은 기업을 비교를 해본 겁니다. 했더니 이게 시간이 갈수록, 여기 이제 2011년에서 2019년까지 통계를 이렇게 냈는데, 시간이 갈수록 ESG의 점수가 높은 기업들이 그 시가총액이 이렇게 그냥 급상승하는 데 비해서 ESG의 점수가 낮은 기업, 그건 바닥을 헤매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ESG와 이 시가총액을 비교한다는 것이 과연 ESG라는 그런 개념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자 또는 팔고자 하는 그 일반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있는가를 재는 지표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 주식을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조차도 ESG에 대한 기업의 성실도, 이거를 보고 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MSCI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주요 변수들을 열거를 했습니다만, 그 외에 지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JP 모건 지수라는 것도 있고, FTSE 지수라는 것도 있고, DJSI 지수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텍사스 퍼시픽 그룹에서 만들어낸 지수도 있고, 지수가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지수들마다 그 쓰고 있는 변수들은 다 다릅니다. 어느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각 지수를 만들어낸 회사의, 여기 뭐
몰간 스탠이라든지 JP 몰간이라든지 또 파이낸셜 타임스라든지 다우존스라든지 텍사스 퍼시픽이라든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에 따라서 지수에 동원된 그 변수의 종류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들 유효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G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어느 논문에 3C를 항상 그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된다. C는 뭐냐면 클린하라. 그 경영 체제가 클린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청렴해야 된다. 그겁니다. 클리어해야 된다. 투명해야 된다. 모든 사원들 뿐만 아니고 이 회사와 관계된 사회의 모든 인사들이 이 회사를 들여다볼 때 뭐든지 다 볼 수 있는 투명한 기업이기를 원한다. 그다음에 법이 있을 터인데 좋은 법도 있고 나쁜 법도 있을 겁니다만 일단 법은 준수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3C를 항상 염두에 두라. 그런 제안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기업 차원에서도 좋은 사례가 꽤 많이 있습니다. 환경 부분에서 아주 눈부신 실적을 남긴 기업들도 있고, 제가 여기서는 쌍용량의 삼성물산, 풀무원, 미국의 파타고니아 이런 기업을 예를 들었고, 사회 부문에 있어서는 SK그룹, 삼성전기, KTNG, 네슬레, 그 다음에 네슬레는 스위스 기업입니다만, 그다음 현대차, 네이버, SK텔레콤, SC제일은행 이런 기업들을 예를 들었는데 이 아주 중요한 그리고 재미있는 많은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시간 있을 때 한번 들춰보시고, 이 시간은 제가 파타고니아라는 미국 기업 예를 들겠는데, 바로 이 회사가 그 플라스틱 병을 이걸 화학적인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폴리에스터 섬유로 변환시킨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의복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그 펫병이 모여져서 이런 아름다운 의복이 됐습니다라고 파타고니아라는 이 의복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 선전을 했습니다. 아주 열광적인 그 인기를 얻었고 모든 나라에서 환영하는 그런 제품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환경을 우리가 좀 좋은 방식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플라스틱을 최소화하든지 이미 쓴 플라스틱이라도 모아서 아주 유용한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자. 이것이 친환경 사업이다라고 이들은 결정을 했고 그 결과가 좋습니다. 네슬레라는 회사, 스위스 회사입니다만은 이 회사도 많은 종류의 그 식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뭐 초콜릿 만드는 걸로 유명한 그런 회사 아니겠습니까? 자, 초콜릿을 비롯해서 당류를 3분의 1로 줄이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기여라고 자기네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이 식품들이 인류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했을 때는 과감하게 연구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서 사회적인 평가를 받겠노라. 그래서 큰 효과를 내고 있고, 네슬레가 그래서 주식 가격이 이렇게 급상승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외에 뭐 예가 많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과연 ESG에 대해서 얼만큼 하고 계시고 어디까지 나아가 계신가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E 분야, S 분야, G 분야에서 다 열심히 하고 있음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우선 푸드 플랜을 연계해서 직거래 사업을 확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환경 보존을 위해서 너무도 아주 탁월한 아이디어라 생각이 되고, 또 공공급식 유통을 효율화하고 계시고, 또 코로나19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우리가 어디까지나 농수산식품 유통을 전담하고 있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이제 기업계 전반에 공유하겠다라는 이런 거, 이거 얼마나 환경 보존을 위해서 중요한 노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S 분야에 있어서 공유경제형 스마트팜을 또 추진하고 계시고,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상생협력, 특히 나주 지역에서 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동이 돼서 그 지역사회에서 많은 아주 식재료를 공동으로 생산해내고 있다는 그런 걸 듣고서 저도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른 기업들하고 또 협력하고 있다. 이게 사회 공유하는 분야에서 유효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S 분야에 있어서도 최근에 ESG 경영자문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정말 탁월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위원 중에 하나입니다. 또 사장님께서 직접 진두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 새만금의 그 광활한 땅을 이용해서 우리가 농수산식품의 콤비나트를 구상하고 계신데, 이거야말로 정말 CEO가 과감하게 이렇게 나서서 경영 체제를 솔선수범해서 앞장서 나아가시는 좋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은, 여기 회사가 잘못됐습니다. 회사 조직표상 ESG가 돋보이는 변화가 바람직합니다. 회사 조직표상에 기획관리실 소속의 하나의 작은 팀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조직표상에 확실히 나타나 보이는 그런 ESG 위원회라든지 또는 ESG 처라든지 ESG 부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드러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이제 ESG 성공을 위한 10계명이라는 그런 것을 요약을 해봤습니다만은, 이거는 금년 6월 16일 날 매경 이코노미에서 이제 발표가 된 건데, 그냥 그 자료에 다 있으니까 읽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10가지 사항을 꼭 지키시라. 그렇게 될 때 ESG 그 지수 평가는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 극대화라는 기존의 그 기업 목적, 경제 원론에 나오는 그 과거의 기업 목적은 새로운 가치를 요구하는 21세기 시대에 이제 맞지 않는다 생각을 해봅니다. 뉴 노멀의 적응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들은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에 공헌하며 3C, 즉 Clean, Clear, Compliant를 자발적으로 지키는 착한 기업들로 변신해야만 하겠다. 그리고 ESG는 이윤 달성과 함께 21세기 기업 경영의 새로운 필수적 목적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ESG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장님만의 노력이 아니고 전사적인 노력이 당연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총재로 일하고 있는 국제로타리 3650 지구의 그 사명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국제로타리가 그 ESG를 전개하는데 또는 뭐 홍보라고 할까, 이런 데에 있어서 앞장서 있는 민간 기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로타리 강령 안에 이와 같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 세계는 평화롭고 살기 좋은 세계로 발전해야만 되겠다, 이입니다. 그리고 로타리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꾸준히 초아의 봉사를 한다. Service above self, 이게 S입니다. 그리고 로타리는 우리가 항상 클린하고 클리어하고 컴플라이언트한 그런 민간 조직임을 우리는 지향한다,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ESG를 추구하실 때 그 국제로타리가 협조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